사람들이 흔히 자기 자신의 경력 중에 제일 자랑하기 쉬운 걸 끄집어내는데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특전사 대원들에게 좀 미안하죠. 저는 이제 교육받다가 사실은 인사공개문란으로 다시 보병 8사단 수색대로 다시 먼데 복귀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특전사 대원들과의 경험 속에서 그 선배들이, 제 선배들이 어떻게 광주 사태를 겪었는지,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당시에 이제 군 입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제가 군 입대하기 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떨어지기 전날까지 제가 뭘 했냐면 바로 서강대학교에서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야학을 나가면서 행당동에 있는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시대는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5월 22일 날 제가 이제 연락하고 있는 과학생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우리 광주에 내려가자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보도 통제가 되는 바람에 도무지 서울에서는 광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유언비어는 저희들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저희를 말렸습니다. 내려가면 안 된다. 지금 아버지 차 무전기로 총소리가 들리고 여단장님 발포권 주십시오 하면서 울고 불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들 내려가면 죽는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 7여단 여단장의 장남인 신영건이라고 제 동기입니다. 아주 묘한 인연이 있지요. 그 1년 전에 이 신우식 장군은 그 당시 이제 작전 참모로 대령이었고 79년 10월경에 아마 준장으로 진급해서 여단장으로 가셨는데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남아 있었죠. 그런데 훗날 제가 이제 80년 중반 후반 제가 군 생활을 7년가량 하면서 가끔씩 제 모교를 다녀보면 8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 국군에서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광주 사태에 대한 입장 피력하는 태도가 굉장히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광주 사태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진들을 컬러로 만들어서 비밀리에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부전공이 심리학입니다. 단순히 뭐 심리학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접근하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 후배들을 세뇌시키는지 이 광주 사태의 피해자 사진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똑똑히 봤으니까요. 이런 겁니다. 한 번도 시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아주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을 보고 나면요, 그게 이제 이른바 요즘 유행을 하는 심리적 단어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공포가 생깁니다. 이 공포는 심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을 안정시키는 말을 계속 주입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판단 마비가 된 상태로 그 말을 받아줬습니다. 저는 그런 후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광주 사태는 그 이후로도 처음에는 일방적인 계엄군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시민군을 대표한다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색깔이 달라져 갔습니다.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것은 훗날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갑재 대표님을 제가 언론계 스승으로 모시고 거기서 잔뼈가 굵을 동안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 과정에 제가 5.18에 관한 사후 취재 기자가 됐습니다. 1995년 당시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정부가 다시금 5.18을 주신다고 할 때, 그러면서 도처에서 나오는 보도에는 대검으로 유방을 자른 사건이 있었다, 화염 방사기를 쐈다,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다, 그걸 본 목격자들은 또 번듯한 뭐 조비오 신부라든지 뭐 대학 교수라든지 사회적인 레벨도 다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들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도처에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때 제가 광주 사태 10대 오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에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따져갔죠. 그러면서 제 그 당시 국방부 공보관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 우리는 기자지만 당신들이야말로 그 시절의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때가 95년도였는데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육군 대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대부분 사실 아닙니까? 네, 뭐가 사실인데요? 한 2,000명 죽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에서 그랬어요. 공보관실에서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는 관군을 믿을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저는 국방부에 업무 협조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당시 제 선배 기자 중에 아주 열심히 특종을 해내는 우종찬